광학적 에너지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그지? 첫 번째가 위치 에너지하고 운동 에너지. 그지? 그래 안 그래? 식을 불러보면 mgh5 플러스 2분의 1 mv1의 제곱은 mgh2 플러스 2분의 1 mv2의 제곱과 같다. 뭐 이런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죠? 그래 안 그래? 뭐 이거는 뭐 중학교 때부터 했던 거니까. 근데 고등 과정에서 하나 더 있다 그랬지, 그지? 탄성 위치 에너지 플러스 운동 에너지. 요걸로의 전환도 있습니다. 그래서 2분의 1 kx1의 제곱 플러스 2분의 1 mv1의 제곱은 2분의 1 kx2의 제곱 플러스 2분의 1 mv2의 제곱과 같다. 자, 얘네들은 늘 일정하다. 이게 끝입니다. 이론 끝. 자, 문제풀이 시작합시다. 아, 이게 다야. 더 이상 할 거 없잖아. 그래 안 그래? 뭐 있어 더 이상? 물리학은 모든 토픽을 수식으로 설명하지. 저 수시간에 모든 토픽이 다 설명되어져 있으니까 76번부터 쭉 풀이하면서 마무리합시다. 오늘은 원래 수업 계획대로 하면은 8회까지 끝내야 되거든. 8회까지 6, 7, 8 3회를 해야 되는데 불가능하겠지, 그지? 그래서 한 주는 뭐 그냥 건너뛴다고 하더라도 오늘 6회, 7회 2회를 좀 해야 되는 거니까 6회 이번 시간에 마무리하고요. 다음 좀 이따 정규 시간 때 7회 마무리하고요. 그렇게 합시다. 근데 이제 너무 어려운 문제 위주로만 또 가면 재미없을 것 같기도 한데 또 그렇다고 해서 짧은 시간 동안에 너무 쉬운 문제만 하고 있으면 좀 그러니까 좀 뒤로 가봅시다. 뒤로 가서 선생님 찍어본 거 찍은 문제들만 위주로만 좀 해봅시다. 81번 체크하시고 82번부터 풀어볼게요. 81번부터 한번 해봅니다. 그 앞에 것들은요 금방 할 수 있을 거예요. 어렵지 않아서. 81번 지금부터 시작 한번 해봅시다.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저희들은 먼저 선생님 그림 좀 그릴 동안 먼저 한번 풀어보고 있어. 누가 책 안 갖고 왔어? 헤헤이 왜 이러나? 그러면 진작에 좀 올라왔었어야지. 그래 안 그래? 수업 전에 응? 선생님 책 좀 복사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복사해왔을 것 같은데 해왔을 것 같은데 내가 에이 어리석은 놈. 아니 책을 안 갖고 다니. 옆에 윤우가 지금 응? 그거 하잖아. 불편하잖아. 아니면 옆으로 한 칸 더 붙던가 임마. 그래 안 그래? 이미 늦었어. 너는 오늘 그렇게 해 공부를 어쩔 수 없어. 알았어? 다음에 책 안 본 사람들은 좀 미리미리 얘기하세요. 알겠죠? 위에서 욕 먹고 책을 갖고 공부하는 게 낫지. 너도 안 갖고 왔어? 하이탑을 안 갖고 왔다고? 하여튼 씨. 너? 야 그럼 너 왜 왔어 여기 오늘? 무슨 책 갖고 왔어 너? 지구과학만 갖고 왔어? 네. 물리는? 물집에 있어요. 그러니까 왜 안 갖고 왔냐고. 튀긴 줄 아는데 아직. 아휴 참나. 답이 없다. 너는 하이탑이고 너도 하이탑 좀 이따 올거 해? 네. 알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제를 이제 읽어보고 해봤을 것 같은데 처음에 A, B가 같은 용수철에 찌그러져 있는 상태로 있다가 그지? 같이 이렇게 뭉쳐 있다가 용수철이
띵용 하면 되지. 늘어나면서 이제 m과 2m을 동시에 이렇게 밀어낸 상황이야. 그러면 너희들 그 물체를 이 탄속력이 요 두 개 물체를 밀어낼 때는 같은 힘이 작용을 하면서 밀겠냐 아니면 질량에 따라서 다른 힘을 갖다가 밀겠냐 다른 힘으로 밀겠냐. 같은. 당연히 볼 것도 없이 같은 힘으로 밀죠. 그래 안 그래요? 뭐 역수 처리 뭐 그런 게 없잖아. 동시에 늘어나면서 두 물체에게 같은 힘을 가하게 된다라고 생각하면은 그 힘에 의해서 발생되는 가속도의 크기는 얘는 m분의 f고, 그지? 그래 안 그래? 얘는 2m분의 f고. 자, 가속도의 크기가 1대2 아니 2대1에 해당되면 속력의 비도 어떻게 된다 그랬죠? 2대1, 그지? 그래 안 그래? 그 물체의 속도와 가속도의 비는 서로 비례적 관계에 있으니까. 그럼 이 물체 같은 경우는 지금 m짜리니까 얘가 만약 2v라고 하는 속도를 갖게 되면 얘는 얼마? v라는 속도로 가게 되지 않겠는가? 여기까지 예측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용수철에 이렇게 같이 압축되어 있다가 동시에 두 물체가 탕 하고 튕겼을 때 그때 발생되는 속도야. 분리되는 순간 그때 발생되는 속도가 이렇게 질량에 따라 이렇게 이제 분리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으시면은 이 문제는 조금 좀 순조롭지 않을까? 맞지? 그래 안 그래?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물체는 지금 어디까지 올라갔다고 되어 있어? 문제를 읽어보면은 그렇지. 여기 있는 빗면을 갖다가 h라고 하는 높이까지 올라갔다 그랬으니까 얘가 갖고 있던 운동 에너지는 아니 얘가 갖고 있던 전체 에너지의 크기는 얼마라고 생각하면 돼? 그렇지. EMGH. 그지? 그래 안 그래? 얘가 갖게 되는 에너지는 EMGH라고 하는 이런 에너지의 크기를 갖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때 여기서 얘가 갖게 되는 에너지, 키네틱 에너지는 이 MGH하고 똑같은 크기를 갖지 않겠는가? 그지? 그래 안 그래? 이때 얘가 갖게 되는 속도가 아니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에 2m의 v제곱이라고 하는 이런 운동 에너지를 갖게 됐을 건데 그 크기가 EMGH이지 않겠느냐. 이제 여기까지 예측이 되지. 맞냐? 맞냐? 그러면 이제 요걸 통해서 우리가 그 H 값이 즉 따라서 2분의 1에 2m의 v제곱은 이 mgh 이런 식의 이제 값을 갖다가 이렇게 식을 하나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이걸 이용해서 h 값을 구해 보면은 어떻게 되냐 이게 2지분의 v제곱 이런 식을 하나 얻을 수 있게 될 거거든. 그럼 이게 답일까요? 아니요. 왜 아닙니까? S도 줬으니까 그걸로 태어나야 할 것 같아요. S를 줘서 그러는 거야? 아닐 것 같은데. V가 그렇지. 이거 뭐야 이거? 이건 내가 설정한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문제에서 두 물체의 속도를 v, 2v 이렇게 줬으면 그때는 이게 답이야. 그지? 그래 안 그래? 근데 지금 이 v는 아까 내가 여기서 내 나름대로 그냥 설정한 값이란 거야. 내가 나름대로 설정한 값을 그 해에다가 넣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지. 그지?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요 v 요거 어떻게 표현되는 게 좋을까? 그것을 왼쪽 물체를 통해 가지고 이 v를 유추해내야 될 것 같아.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 아이디어를 좀 내봐 이번에. 저 일단 저기서 멈췄으니까 그동안 네. 마찰력이 한 1에 계산. 그렇지. 바로 그거지. 이 물체가 여기를 한번 지나가고, 그지? 그 다음에 용수철에 압축되고, 그래 안 그래? 다시 튀어나가고, 그 다음에 어디서 멈춘 거야? 중간. 그 중간에 딱 멈춘 거지 지금.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럼 마찰력이 한 1이 얼마지 그러면 최종적으로? 2분의 3 fs. 그렇지. 2분의 3 fs. 마찰력이 한 1은 2분의 3 fs. 이런 사실 하나 알 수가 있고, 이건 그럼 뭐가 같아야 될까? 방금 얘가 갖고 있던 운동 에너지와 크기가 같아야 되겠지. 즉 2분의 1에 얘가 m짜리죠. m에 2v의 제곱이라고 하는 이런 운동 에너지와 크기가 같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우리가 지금 v 제곱 값을 따로 알면 되기 때문에 요거 v 제곱으로 이항시킬 수 있겠네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맞냐 안 맞냐? 그럼 v 제곱 값을 따로 구해 보면 얼마 나오냐?
4n분의 3 fs. 그지? 그래 안 그래? 아, 맞아 안 맞아? 이거 어떻게 해주면 될까? 테이블. 그렇지. 얘를 여기다가 대입해주면 되지. 확인해 봅시다. f 여기 정의되어 있는 값이에요. 책에 정의되어 있지 문제에. 그지? 그래 안 그래? 네. S 책에 다 정의되어 있는 값이고 N도 문제에 다 정의가 되어 있는 값이니까 요걸로 이렇게 대체해가지고 H 값을 대체하면 되지 않을까. 따라서 H는 얼마 나오냐 이거 대입하면 8mg분의 3F 3fs. 이렇게 나와. 이거 맞은 사람? 뭐 같이 풀었는데 뭐 이제 먼저 푼 사람은 없었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81번을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82번도 할만하다. 82번, 83번 자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이거 두 문제 시작. 82, 83 이거 두 개 한번 해봅시다.
자 1번 풀었나? 82번에 1번 82번에 1번은 어떻게 나오냐? 가속도는 얼마예요? 구한 사람 못 구했냐? 아 이거 못 구하면 이 문제 못 구하는데 아예 그치? 그래 안 그래? 1번부터 안 되냐 이거? 그래 안 될 것 같았어. 그래서 같이 해보자. 근데 이거 좀 어렵더라고요. 이게 여기서 착안할 점은 뭐냐면 잘 생각해봐. 얘가 P에서 이 정지에 있었어. 그지? 여기 있었을 때 얘의 속도는 0이야 0. 그지? 그래 안 그래? V제로 할게. 이거 0입니다. 이때 속도가 있었을 거야. 그지? 그래 안 그래? 이때 속도를 이제 V라고 가정하는데 얘가 여기 왔을 때 속도 어떻게 됐어? 다시 얘 속도가 0 돼버렸거든. 그지? 그래 안 그래? 자 이동 거리는 둘 다 L로 같은데 그지? 요 속도가 이제 중간 속도에 해당된다고 가정하면은 두 물체는 지금 어떤 상태야 지금? 속도의 변화량은 같은 상태고 그지? 같은 이동 거리를 갖는 동안 같은 속도의 변화량을 갖게 된다. 여기서 착안해야 될 점은 뭘까? 가속도가 그렇지 가속도가 같다. 오 훌륭하네. 가속도가 같다. 여기서 갖게 되는 가속도가 두 구간에서 발생되는 이 가속도의 크기가 같다라는 거예요. 이거 착안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유추할 수 있는 건 여기서 받는 가속도의 크기를 A1이라고 그러고 여기서 받는 가속도의 크기를 A2라고 했을 때 1번 문제는 A1은 A2다. 이걸 식으로 만들어주면 돼. 그치?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처음에 여기 끊어지기 전 구간 이쪽 구간에 있었을 때 이 물체의 그 가속도의 크기는 n분의 f로 구해줘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 안 그래? 근데 이때 이제 실로 이렇게 두 개가 매달려 있단 말이야. 실로 매달려 있으니까 두 물체의 질량은 얼마로 해줘야 돼? n분의 f로 할 때 2m으로 해줘야 되는 게 일반적이지. 그치? 실로 매달려 있으니까 같이 움직이고 있는 상태인 거야. 그때 얘가 아래쪽으로 받는 힘의 크기가 mg sin 세타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 무엇이 표현될 게 하나도 없어 지금. 빗변에 길이가 나와 있길 하냐, 그지? 그래 안 그래? 높이가 나와 있길 하냐, 그렇다고 해서 이게 세타가 나와 있길 하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요 밑으로 발생되는 힘은 그냥 F라고 합시다. 뭐 대문자로 해도 상관은 없어. 근데 이제 얘는 확실하게 이쪽으로 뭐가 발생하고 있어? 이제 mg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얘가 지금 위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mg가 더 큰 거야? 아니면 빗변 방향의 힘 얘가 더 클 거야? 당연히 얘가 더 큽니다. 그래서 mg 마이너스 f. 요게 이제 a1이야. 이게 a1. 태찬아 맞지 그지? 근데 이제 줄이 끊어져 버렸단 말이지. 그때는 얘가 이제 여기서는 어떤 힘만 받고 있어? 줄이 끊어져 버렸으니까 밑으로 잡고 그 가게 되는 이제 f만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지. 질량도 얼마로 바뀌어? m으로 바뀌지. 그래서 a2는 n분의 f이지 않겠나. 자 이렇게 해버리면은 f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3분의 1 mg인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거. 자 그러면 f는 ma. 보통에서 이 물체 a 가속도의 크기는 얼마야? 3분의 1g이지 않겠네. 자 이렇게 예측하면 됩니다. 일단 1번을 이렇게 풀어버려야 그 다음에 2번과 3번이 풀릴 거거든. 맞죠? 맞지? 예. 그러면 2번은 이제 어떻게 풀까? A가 Q를 지날 때 속력은 얼마냐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어떻게 하면 돼? 가속도를 알았잖아 이제. 그지? 가속도를 알고 있으면은 뭘로 푸는데 이제 공식으로 풀어도 되고 그래 안 그래? 지금 속도 구하라고 했으니까 가장 많이 쓰이는 공식은 시간 없이 EAS는 V의 제곱 마이너스 V제곱. 요거 중에 가장 간단할 겁니다. 아마 그래프 그리는 것보다 더 간단할 거예요. 거기다가 여기다가 뭐 넣으면 되냐면 방금 구했던 3분의 1g 이제 넣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S에다가는 L로 이제 대체해서 집어 넣어주면 되지, 그지? 그 다음에 얘가 초속도가 이게 처음에 저 정지했다가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그지? 얘는 이제 0으로 잡아주면 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V 값 구하면 되지 않겠나? 그래서 따라서 V를 구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루트
얼마냐 이거? 3분의 2gl 이렇게 나오겠지, 그지? 3분의 2gl 여기 이제 속도 v. 그다음에 세 번째 P에서 Q까지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까지를 의미하는 건데 P에서 Q까지 운동하는 동안 실이 A에게 한 일은 얼마겠느냐 이렇게 나와 있네. 이건 어떻게 하면 될까? 한 일의 양을 구해야 돼.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게 어떤 논리냐면 1에너지 정리입니다. 1에너지 정리. 1에너지 정리 들어봤냐? 외력이 한 일은 뭐와 같아? 그 물체의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과 같다. 너무너무 유명한 논리잖아. 그치? 그래 안 그래? 이걸 이제 1에너지 정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쓸만한 게 그거인 것 같아요. P에서 Q까지 얘가 외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실이 물체에게 해준 일의 양을 얘기하겠지. 그때 그 에너지의 양을 구하고 싶으면 A의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을 구하면 될 것 같아.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 그거 얼마냐 그러면? 운동 에너지 변화량. 3분의 1g. 그렇지. 3분의 1 mg.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은 그 줄이 한 일의 양은 P-F의 L만큼 간 거지. 그지? 그래 안 그래? 장력이 잡아 당겼는데 F만큼 빗변 방향으로 지금 내려가는 힘이 발생하는 거고. 그지? 그래 안 그래? 거기에 L이라고 하는 이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한 게 요게 얼마가 돼야 되냐면 방금 얘기했던 3분의 1 mg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FL이 3분의 1 mgl이니까 TL은 3분의 2 mgl이겠네. 그지? 그래 안 그래? 네. 그래서 TL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TL이니까 이거는 3분의 2 mg 끝. 자, 이렇게 해주시면 끝. 자, 요거는 원래 82번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하다가 중간에 끊어서 같이 한 거고 83번 한 사람 있냐 혹시? 83번은 그나마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자, 이제 83번 한번 해봅시다. 83번은 지금까지 했던 논리대로 이제 푸시면 돼요. 야, 해답지 오지 마. 재준이. 문제 풀어 빨리. 답 나왔어? 확인하려고 해답지 본 거야? 응. 한번 풀어보라. 고민해서 안 되면 말어. 뭐 해답지가 뭐냐. 해답지는 혼자 공부할 때 보세요. 잘 생각해봐. 처음 가조건이 마찰력이 한 일의 양을 구하는 조건이지, 그지? 그래 안 그래? 네. 응, 마찰력이 한 일이 얼마나 돼 그러면? mg. mgh만큼
마찰력이 일을 해준단 말이지, 그지? 근데 이번에는 6H 높이면은 6mgh만큼의 이제 지금 에너지를 갖고 있는 상태, 그지? 쭉 내려와서 B와 충돌해 버렸어요. 충돌하면은 두 물체의 운동 에너지가 얼마가 되냐? 그게 관건이지, 그게. 참고로 선생님 두 물체가 충돌했다고 하더라도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두 물체가 갖는 에너지는 6mg여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야. 여기서는 이 충돌 자체가 완전 탄성 충돌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지금, 그죠? 네. 하나가 되어서 같다는 얘기는 뭘 의미하는 거야? 완전 비탄성 충돌로 같다는 얘기입니다. 완전 비탄성 충돌은 에너지 보존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충돌이에요. 그러니까 충돌하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손실될 수 있는 그런 충돌이거든. 그러니까 6mgh라고 생각하고 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로 줄었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 그게 이 문제의 가장 큰 핵심이야. 운동량 보조 법칙 다 했지? 네. 응, 해봤지. 나왔냐? 나왔어. 얼마 나왔어? EMGH 아니 MGH. MGH 정답. 대단하구만. 그러면 물어보자. 충돌한 다음에 두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얼마가 되냐? 3MGH. 3mgh. 어떻게 나왔어? 운동량 부족. 운동량 보존법칙 썼지, 그지? 그래 안 그래? 운동량 보존 법칙이 뭐냐? 충돌 전 어떤 물체가 갖고 있던 운동량의 합은 충돌 이후에도 계속 그 운동량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거 아니냐, 그지? 그래 안 그래? 그 처음에 얘가 MV만큼의 운동량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플러스 아니 이거는 충돌한 이후에 두 물체가 하나가 됐잖아, 그지? EM의 V라고 가정했을 때 V는 얼마야? 2분의 1V. 반으로 줄어버리지. 질량이 2배가 되는 순간, 충돌하면서 같은 물체가 돼버리면 충돌하는 순간 그 물체 질량은 2배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6mgh만큼 갖고 있던 요놈이, 그지? 그래 안 그래? 맞냐 6mg도 얘가 내려오면서 충돌 직전까지는 6mgh만큼의 운동 에너지를 갖고 있었을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근데 이제 충돌하면서 물체의 속력이 어떻게 되겠어? 이거는 처음 속력보다 2분의 1로 줄어버리지. 질량은 2배가 늘어나지,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럼 원래는 속도는 4분의 1로 감소해야 되지만, 그지? 그래 안 그래? 아니 운동 에너지는 속도가 2분의 1로 줄어서 4분의 1로 감소하지만 질량이 2배가 됐기 때문에 결국은 전체 에너지는 얼마가 된다? 3mgh. 2배가 줄어드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해석하시면 되죠. 이 논리가 이해가 되냐? 맞잖아, 그지? V의 제곱이니까
원래는 속도가 2분의 1V가 되면은 4분의 1V로 속도가 이제 에너지의 양은 4분의 1로 줄여야 되지만 그에 반해 질량은 m에서 얼마가 됐어? 2m으로 2배가 늘어났잖아. 그러니까 원래 운동 에너지 공식은 2분의 1 mv 제곱 이걸로 구하기 때문에 질량과는 비례적 관계, 속도의 제곱에도 비례적 관계 이제 요거란 말이야. 맞냐 안 맞냐? 그래서 4분의 1에다가 2를 곱해주면 결국은 2분의 1만 지금 에너지가 줄어들었다 생각하면 돼. 전체적으로 보면. 맞지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지금 이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3mgh. 이제 마찰면을 지날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마찰면을 지날 때. 아까는 질량 m을 갖고 있는 놈이 어느 정도 에너지가 상쇄된 거야? mgh만큼 상쇄된 거야, 그지? 그래 안 그래? 맞냐 안 맞냐? 이게 뭐와 같은 거냐면 FS하고 똑같은 거거든 지금. 근데 이 물체의 질량이 지금 몇 배가 됐어? 2배가 됐잖아. 2배. 그럼 이 마찰력이라고 하는 것은 뮤 n으로서 n이 2배가 되면 마찰력도 몇 배가 되는 거야? 2배가 됩니다. 2배. 물체 질량이 2배가 되면 마찰력의 크기도 2배가 된다고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mgh만큼 까지는 게 아니라 얼마가 까지는 거야? 2mgh가 까져버리는 거야. 저기서 상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남는 에너지는 얼마만 남아? 됐잖아? mgh만 남는 거지. 답은 그래서 mgh. 자, 이해가 안 된다. 손 들어봐. 자, 이런 에너지의 입출입 관계가 잘 이해가 안 된다. 다 되지, 그지? 그렇게 하면은 이제 83번은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고요. 이번에는 우리가 아직 원운동을 안 배웠어, 그지? 맞지? 원운동 안 배웠어. 배운 사람 손 들어봐 보시. 원운동. 원운동 나 배웠다. 아무도 안 배웠지. 아직 우리가 원운동을 안 나왔기 때문에. 85번은 스킵합시다. 원운동 너희도 아직 원심력이랑 관성력 구하는 거 모르기 때문에 알겠지? 85번은 그냥 스킵할게. 요거는 원운동 배웠으면 할만할 텐데 모르니까 86번 한번 풀어봅시다. 86번은 원운동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몇 분까지지? 또 15분까지지? 15분. 30분밖에 안 남았네. 그리고 우리가 운동량 충격량 파트 이론은 어느 정도 했죠? 했지, 그지? 선생님이 예전에 총까지 다 설명해줬지 않았냐? 그지? 자, 해줬죠.
나왔냐? 나온 사람 86번. 손도 못 대겠냐? 윤호야 아니,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어떻게 접해야 할지 모르겠어. 아휴. 그 시간이 어차피 있으니까 이것도 뭐 어느 동이라고 못 풀고 그러지 말고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어떤 물체가 실제로 이제 실에서 장력이 발생하려면 그지 그래 안 그래 이렇게 원호의 운동을 하고 있는 물체 같은 경우는 실에서 장력이 발생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원심력이라고 하는 게 필요해. 원심력 맞지? 실을 팽팽하게 잡아 당기려면 말이야. 원운동하는 물체는 기본적으로 구심력을 가져 그지? 요 내용은 알죠? 이거는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배우잖아. 맞냐 안 맞냐? 구심력 그지? 그래 안 그래? 중학교 1학년 때 원운동 나오잖아요. 나와. 교과에 있어. 그래서 영재학교 시험 범위에 원운동이 들어가는 거야. 어? 원운동을 배운단 말이야. 구심력을 바꾸서 원운동 한다는 내용은 배운다고 기본적으로. 그래 안 그래? 맞냐 안 맞냐? 이때 아니 배워 기본적으로 배운다고 뭐 배운다고 해 그냥 쉽게 뭐 말이 많어 학교 선생님이 안 가르쳐 준 거지 그건 원래는 배우는 게 원칙이야. 원운동의 기본적인 속도는 이쪽에 접선 방향이에요 항상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물체에게 가해주는 그 어떤 힘들은 그 관계를 잘 배운 사람은 물체에게 힘이 가해지면 기본적으로 속도가 변합니다.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우리가 배운 원운동은요 속도가 변하지 않아요. 여기서도 V, 그지? 그래 안 그래? 어느 지점에서나 측정을 해도 항상 V. 왜 속도가 변하지 않는 걸까? 계속 구심력을 받고 있는데 말이야. 그 이유는 속도의 방향과 수직한 방향으로 힘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 수직한 방향으로 힘을 받게 되면 그 물체에게 운동 방향에 대한 부분에 대한 힘을 전혀 받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물체가 있는데 힘이 이렇게 받았어. 그지? 그래 안 그래?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받았으면 이 성분은 두 개의 수직 성분과 수평 성분으로 나눠지게 되면서 이 수평 성분 때문에 얘는 실제로 운동 방향이 오른쪽으로 이제 가거나 이제 그런 현상이 발생할 거란 말이지. 그지? 그래 안 그래? 이런 식으로 항상 수평과 운동 방향에 대해서 수평이나 아니면 반대 방향으로 이제 작용되는 힘들이 있어야 그 물체의 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수직한 방향으로 이렇게 발생되는 힘들은 이 물체의 속도에 영향을 주지가 않아 기본적으로. 맞지? 그래 안 그래? 즉 원운동에서 발생되는 이 구심력은요 이 물체의 속도에 전혀 영향을 안 준다는 얘기입니다. 대신 어떤 역할을 해? 방향을 계속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게 구심력의 역할이야. 그러면 계속 방향이 바뀐다는 얘기는 이건 가속 운동이야 아니면은 그 뭐 무슨 운동이야? 일반적인 등속 운동이야 이게. 가속 운동이야. 왜냐면 너희들이 이 가속도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보면은 뒤에 속도가 붙어 있기 때문에 속도는 스칼라가 아니라 벡터 방향이 포함되어 있는 이제 그런 물리량으로서 배웠을 거야. 그래서 방향이 바뀐다는 얘기는 가속 운동이라는 생각으로 이제 접근을 하면 돼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얘는 지금 가속 운동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럼 그 방향 변화에 대한 그 가속도의 크기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야 돼. 그걸 무슨 가속도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구심 가속도라고 얘기합니다. 구심 가속도. 근데 이제 구심 가속도를 여기서 증명을 해줄까? 어떻게 구하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보면 이 물체가 지금 현재 여기가 P점이라고 하고 여기가 Q점이라고 할게요. 알겠죠? 여기. 그러면 이때 속도를 V0라고 할 거고요. 이때 속도를 나중 속도 V라고 할 겁니다. 임의의 델타 T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이 물체가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했다고 가정을 하면 돼. 맞지? 그렇게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가속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T분의 델타 V로 우리가 가속도를 구했단 말이야. 맞냐 안 맞냐? 즉 다시 쓰면 T분의 V-V0로 구하는 건데 이 V-V0라고 하는 이 델타 V를 어떤 식으로 처리하느냐가 가장 관건이야. 그러면 이걸 처리하기 위해서 요 벡터와 옆 벡터를 따로 갖고 나와서 평행이동 시켜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처음 V0 값은 이쪽 벡터, 그지? 그래 안 그래? 여기 이제 처음에 V0 값, 그지? 그 다음에 여기는 요 놈을 갖다가 여기다 갖다 붙일게요.
여기다 이렇게 갖다 붙이면 요놈이 V. 그지? 그러면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빼는 개념이잖아. 맞냐 안 맞냐? 그럼 이거 어떻게 해주면 돼? 이거 처음 속도를 빼는 개념이니까 요거에 대한 부분은 요게 V-V0에 해당된단 말이야. 그래 안 그래? 벡터의 차잖아. 이거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어요. 배웠잖아. 벡터의 차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를 갖다 여기다가 올려놓고 여기다 반대 벡터 돌리면 이렇게 되잖아. 그치? 그래 안 그래? 맞냐 맞냐? 이놈이 델타 V. 요거에 이제 해당된단 말이야. 요걸 수치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갖다가 우리가 이용하기 위해서 포도법이라고 하는 걸 사용할 거거든. 그럼 요놈이 지금 A점, B점, C점이라고 하고 여기를 P점, 여기를 Q점, 여기를 O점이라고 했을 때 그때 삼각형 얘를 갖다가 이 델타 T간을 T를 거의 0에 가깝게 잡겠습니다. 매우 짧게 잡아버리면 여기서부터 여기가 호가 아니라 뭐가 되냐면 거의 직선이 됩니다. 직선. 아주 짧은 시간으로 잡아버리면 말이야. 그래 안 그래? 선생님은 지금 굉장히 크게 그랬지만 얘가 여기서부터 이동하는 시간이 너무 짧으면 그때는 호가 아니라 거의 직선거리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은 삼각형 OPQ하고 삼각형 ABC는 닮음이 돼. 닮음. 맞냐 안 맞냐? 맞아요. 응. 그러면 호도법을 사용해서 이거에 대한 이거, 그치? 얘 반지름을 R이라고 가정하면 삼각형 OPQ는 R분의 PQ까지 이제 직선 성분, 그지? 호도법이 이거잖아. 이거에 대한 이거의 비가 같은 삼각형 닮은 비는 다 같다는 거. 얘도 역시 이거에 대한 이거, 맞지? 그래 안 그래? 아니다. 여기서는 이거에 대한 이거겠네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은 여기는 V분의 델타 V는 R분의 PQ와 같다. 이제 이런 논리가 성립되는 거고, 얘가 V라고 하는 속도로 등속 원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짧은 시간이라고 한다면 이 PQ라고 하는 성분을 V 델타 T로 대체해서 써줄 수가 있어. 그럼 여기 있는 PQ를 V 델타 T로 딱 써주는 순간 델타 V 산술화 시킬 수 있습니다. 맞냐 안 맞냐? 자, 이 논리를 통해서 델타 V를 갖다가 구하면 얼마야? R분의 V제곱 델타 T. 자, 여기 있는 이 델타 V를 어디다가 집어넣어 주는데, 여기는 델타 V에다 집어넣게 되면은 가속도 값이 어떻게 되냐? A는 R분의 V제곱이라고 하는 이런 공식이 나옵니다. 이 공식이 바로 그 유명한 구심가속도라고 하는 겁니다. 구심가속도. 물체의 방향 전하에 따른 가속도의 크기가 존재하는데 그 가속도의 크기를 갖다 구하는 방법이 바로 이거예요. R분의 V제곱. 조금 더 응용하면요, V를 R 오메가라는 걸로 대체해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R 오메가의 제곱이라고 하는 공식까지 유추가 가능해. 이게 구심가속도예요. R 오메가는 그렇다 쳐. 이거 너무 어려우니까 넘어간다고 쳐도 알겠지? 각속도를 아직 안 배웠으니까 우리가. 그러면 R분의 V 제곱이 이게 가속도의 크기면 얘가 받는 구심력의 크기는 얼마야? F는 MA. 이로 해서 구심력의 크기를 R분의 MV 제곱으로 대체해서 써줄 수가 있어요. 이게 구심력의 크기를 구하는 방법이야 이게. 이거는요, 물리 2에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물리 2에 있는 내용이지만 R분의 MV 제곱이라고 하는 구심력 공식은 원부터 나와. 원부터 증명을 안 하고요, 이게 구심력이다라고 하면서 제안을 해줍니다. R분의 MV 제곱이 구심력의 크기라고 하는 것을. 오케이? 자, 그러면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은 건 이 물체가 원운동을 할 때 이쪽 방향으로 발생되는 구심력의 크기가 R분의 MV 제곱입니다. 그러면 요건 뭐야? 원심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 다시 관성 법칙으로 가봅시다. 자, 지금 원운동하는 물체는 가속운동하는 거라 그랬어, 그지? 만약 이 안에 윤호가 타고 있다고 생각해보자. 알겠지? 뺑글뺑글 도는 이런 관람차에 지금 타고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 뺑글뺑글 도는 관람차에. 그럼 가속 운동하는 좌표계 내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맞냐 안 맞냐? 그렇지. 근데 내가 봤을 때 나는 원운동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상태로 예측 보이고 있어?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야. 즉 가속 운동을 하면 안 된다고.
맞지? 그래 안 그래? 즉 나는 구심력을 받아가지고 뭘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구심력 방향으로 가속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어느 방향으로 이 구심력을 받으면 기본적으로 원운동하는 물체의 가속도는 원의 중심 방향입니다. 이 방향과는 반대 방향의 가속도의 크기를 받게 되는 거고, 그때 그 가속도의 크기가 r분의 v제곱이기 때문에 윤호의 질량인 m을 곱해버리면 윤호가 받는 원심력의 크기가 나와요. 실제로. 그러면 이 원심력의 크기도 어떻게 구하냐면 r분의 mv제곱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구합니다. 구심력의 크기와 똑같은 방법으로 구하는 방법 자체가. 오케이? 그래가지고 관찰하는 대상에 대한 정지 상태의 운동 상태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러한 힘이 가상으로 발생되고 있다라고 보는 거고, 이 관성력이 결국은 뭘 만들게 되냐면 원운동하는 물체의 텐션이라고 하는 장력의 크기를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학생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거는 원운동하는 물체는 그래 원의 중심 방향으로 F 구심력을 받는다 그랬어. 그리고 원의 중심과는 반대 방향으로 원심력이라고 하는 가상의 힘을 받는다 그랬어. 아, 그 두 힘의 크기는 똑같은 크기니까 오케이 상세. 아, 그래서 얘가 이렇게 이 자리에 가만히 있는 거구나. 이 해석 맞아 틀려? 이 해석이 아니라고요. 관성력은 운동 상태의 변화에 따른 가상의 힘으로 발생된 힘입니다. 그래서 실제 발생되는 힘하고 상쇄되는 관계가 아니라 별도로 각각 발생하는 힘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구심력은 계속 발생하면서 이 물체의 방향을 계속 바꿔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 원심력은 무슨 역할을 해? 줄을 팽팽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내가 왜 이 문제를 하는데 이걸 설명을 하냐면, 줄을 팽팽하게 만드는 장력이 어떻게 발생하는 거라고? 원심력 때문에 발생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그걸 알으라고 이 문제 이거 설명한 겁니다. 요걸 할 수 있게 되면 아까 내가 하지 말라고 했던 것도 할 수 있게 돼. 근데 일단 지금은 그거 넘어가도록 하고 요거 다시 한번 해봅시다. 갑자기 애들 눈이 흐리멍텅해졌어. 갑자기 이해가 안 되냐? 그냥 이해가 안 되면 다 집어치우고 뭐만 알면 되냐면 구심력의 크기, F 구심력의 크기 어떻게 구한다고? R분의 MV제곱 이걸로 구한다고 그냥 그것만 알고 있으면 돼. 이것이 뭐 어떤 크기와도 같은 거냐면 원심력의 크기와도 같다라는 요것만 알고 있어도 돼. 이게 딱 물원 과정이야. 그냥 물원에는 원운동을 가끔 표현할 때가 있어요. 가끔 어떠한 문제들이 여러 문제가 나올 때 가끔 원운동을 이용을 해서 문제를 접근시키는 문제가 간혹 나오긴 하는데, 그때 그냥 무지성으로 이런 게 구심력이다, 이런 게 원심력의 크기를 구하는 방법이다라고 소개만 해주고 있습니다. 선생님 그거보다 조금 더 나아가서 가속도의 크기를 구하는 방법이랑 F는 MA를 통해 가지고 이게 이렇게 유도된 거다라고 설명을 해줬는데 아마 이해가 안 될 거야. 한 번 들어갔고, 그지? 다음에 한 번 더 할 거예요. 원운동 할 때 한 번 더 할 테니까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좀 집중해서 들어보고, 지금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 공식을 알아야 되니까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얘가 여기서 받는 지금 딱 세타 각도로 이렇게 휙 돌아갈 때 있잖아, 그지? 그래 안 그래? 이게 무슨 운동이야 이게? 이게 지금 원운동에 해당되는 거잖아, 그지? 여기서 이제 여기서부터 얘가 갑자기 휙 돌아가거든 이게,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이때는 이 길이가 2분의 1일 만큼의 반지름을 가지고 있죠. 그림이 조금 이상하긴 한데 반지름의 길이를 가지고서 이렇게 원운동하는 상태로 해석하면 돼요. 그럼 이 물체는 지금 현재 이쪽 방향에 F 원심력의 크기와 반대 방향이 모두 존재할 거야. 이게 힘이 존재할 겁니다. 어떤 힘이냐면 바로 중력. 이 중력에 의한 요 방향으로의 분력이 존재할 거란 말이야. 이때 요게 뭐냐면 이게 세타이기 때문에 mg의 사인 세타가 이 줄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라고 생각하면 돼. 텐션의 크기는 지금 어떻게 발생되는 거냐면은 요거 크기는 어떻게 구할 거야? F 원심력의 크기는 m분의 2분의 1에, 그지? 그래 안 그래? 이때 속도가 VC의 지점에서의 속도니까 VC의 제곱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면은 이게 원심력의 크기를 구하는 공식이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뒤로 살짝 빠지는 요 힘, 요거 중력에 대한 분력, 요 놈은
mg 사인 세타에 해당된단 말이야. 자 적어보자. 아 이제 안 나오네. 따라서 m의 2분의 1L에 VC의 제곱에 마이너스 mg 사인 세타를 하면 이게 지금 장력의 크기 t가 되지 않겠느냐. 이게 이제 장력의 크기를 구하는 방법이야. 근데 이게 다 이렇게 해서 답을 쓰면 안 되죠. 그래 안 그래요? 왜냐면 지금 VC에서의 속도 뭐 알려주고 있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 방정식 말고 여기서 이제 이 VC의 제곱이랑 이런 것들을 대체해서 써줄 만한 뭔가가 좀 필요해. 그래 안 그래? 이 VC의 제곱은 얘가 여기서 지금 속도를 만약 VC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을 때를 가정해서 지금 이렇게 수식을 써놓은 거란 말이야. 아까처럼 문제에 정의되어 있지 않는 문자는 다른 문자로 바꿔줘야 돼요. 책에 있는 이렇게 문제에서 제시되고 있는 문자들로. 안 그러면 성립이 안 돼.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구하기 위해서 에너지 보존 법칙을 쓸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전체 에너지가 어디야? 어디 있었을 때가 전체 에너지지? 여기 그지? 여기서의 지금 에너지를 여 밑에를 여기를 이제 기준면으로 잡으면 mgl이라고 하는 L이 여기 쓰면 안 돼요. mgl이 이게 전체 이 개에서의 에너지의 크기야, 그지? 이 에너지는 어느 지점에서는 항상 다 일정해야 돼. 그럼 이 지점에서도 mgl만큼의 에너지를 갖고 있을 테니까 이 지점에서는 이만큼의 높이를 갖고 있어, 그지? 그래 안 그래? mg의 mg 2분의 1을 그렇지 2분의 1L에 플러스 h, 그지? h만큼 더 높이를 갖고 있으니까 이 위치 에너지하고 플러스 2분의 1의 m의 VC의 제곱이라고 하는 그죠? 에너지 크기도 운동 에너지도 같이 갖고 있는 지점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이용을 해가지고 V 제곱값을 유추해내면 되고 또 한 가지 사인 세타가 들어가 있는데 사인 세타 대신 쓸 수 있는 것도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아, 그지? 사인 세타 대신 쓸 수 있는 거는 2분의 1L분의 H 맞지? 왜냐하면 여기는 요 삼각형이 이용을 하면 여기가 2분의 1이고 이게 H니까 그지? 사인 세타 대신 2분의 1L에 H를 대체해 써주면은 되지 않겠는가? 물론 사인 세타 그대로 써도 상관없긴 한데 좀 더 식을 좀 라이트하게 좀 만들어줄 수 있으려면 이렇게 해주면 되지 않을까? 자, 이 세 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텐션을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계산하면요, 텐션은요 얼마 나오냐면 계산할 필요 없어. 너희들 구경만 해. mg에 2-3 사인 테타. 아이고. 저렇게 나오는데 사인 세타 대신 요거 대신해서 집어넣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까지만 계산해도 상관없어.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H까지 같이 다 유도가 가능하거든. H까지 같이 모두 유도를 하면은 H는 얼마가 나오냐면 3분의 1을 나오죠. 버려. 표정 보니까 에이씨 껄쩍지근한 것 같다. 하지 마. 근데 이거 나중에 제가 안 내 이런 거. 시험 문제 뭐하러 내 이런 거. 너희들 표정 봤을 때 솔직히 오버스페이거든요. 안 해도 됩니다. 알겠죠? 과거에서 뭐 무슨 과거 입시 이런 게 나오겠냐? never 절대 안 나와.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버릴 수 있는 건 만약 들어봤는데 너 이건 아니다 싶은 거 어떻게 하면 돼요? 머리에서 이제 슥 삭제시키면 돼요. 에? 있으니까 이제 프로그램을 한 건데 막상 해봤을 때 이것도 저것도 너무 좀 그렇다 싶은 문제들은 안 하셔도 문제가 안 됩니다. 에이씨 시간 다 보냈네. 7분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은 이번엔 뭘 풀어볼까? 야 88번도 원운동이고 다 원운동 문제를 갖다 집어넣었냐 이거. 아유.
그냥 87번 하고 마무리하자. 요거는 이제 용철 관련된 문제니까. 단진동이 응? 단진동이 뭐예요? 단진동은 역학 파트 내에서 가장 거지 같은 파트입니다. 가장 어려운 파트야. 가장 어려운 파트. 방금 이 원운동을 완벽하게 해야 단진동 이해가 됩니다. 이게 단진동이요. 진폭이 이거 아니 근데 이건 그 단진동으로 안 풀어도 돼. 이거는 에너지 보존 법칙 풀어도 되는 문제야. 단진동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응? 단진동을 시간한 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띠용띠용 왔다 갔다 하고 있다고 지금.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는 그겁니다. 단진동 문제가 아니에요. 그 단진동 나오면 이제 2파이 루트 키스 미 지랄 하면서 막 풀어야 되는 거. 다음에 가르쳐 드릴게요. 자, 이거 이용하면 되죠, 요거 이용하면 됩니다. 자, 이 문제는 같이 해보면 답 나왔냐 혹시? 답 나온 사람? 이거는 풀었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정답 1번은 루트 n분의 2ka 맞냐? 나왔어? 두 번째 답은 2n분의 3k의 a 요건데 일단 한 놈이 이렇게 이게 용철이 지금 벽면에 지금 각각 매달려 있어가 고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중앙에 있던 이 물체를 한쪽 방향으로 A만큼 이렇게 이제 변형을 시키면 다른 쪽도 같이 A만큼 이렇게 늘어납니다. 맞죠? 그래 안 그래요? 용수철이 이렇게 이런 공간에 양쪽으로 이렇게 매달려 있으면은 이 용수철 같은 경우는 각각 KK만큼의 용철 상수를 갖고 있는 녀석이면 이 두 용수철의 효과는 2K의 효과를 내는 그런 용수철로 바뀌어 실제로.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잡아 당기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 물체는 어느 쪽 방향으로 힘이 받냐면 이쪽 방향으로 F 탄성력을 받지. 이 용철에는 그지? 반대로 이 용철에도 이쪽 방향으로 F 탄성력을 받는다고. 양쪽을 같이 잡아 당겨 버린다고. 맞지? 그래 안 그래? 이러다 보니까 2배 용철 더 단단한 용철에다 매달아 놓은 효과가 나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이 물체가 갖는 최대 속도를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1번 같은 경우는 2분의 1에 m의 이 최대 속도를 vmax의 제곱이라고 하겠습니다. 최고 속도를 구하고 싶다 이렇게 하고 싶으면 이 용수철이 찌그러진 탄성 에너지 전체 크기에 해당되지 않겠는가? 그게 모두 운동에는 전환됐을 테니까. 그래서 2분의 1에 k에 a의 제곱이 원래 탄성에 대한 에너지 값인데, 그지? 이게 몇 배야? 2배지 2배. 그래 안 그래? 2배. 2K 효과를 내는 거니까. 요것을 성립시키면 된다.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Vmax를 구하게 되면 답은 루트 n분의 2k의 a. a는 루트 바깥에 놔도 돼. 왜 a 제곱이니까. 이해지? 요게 이제 1번의 답이다.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된다. 그러면 이번에는 2분의 1a만큼에 있었을 때 이 물체의 속도는 얼마겠느냐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a만큼이 아니라 그 반에 해당되는 정도야. 처음에 이제 a만큼 잡아 당겼다가 놓은 거죠. 그럼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때 이 2분의 1 a만큼 찌그러져 있는 상태일 때 그때의 속도는 얼마겠느냐, 이제 이거 구하는 문제거든. 그러면은 이것도 똑같은 방법으로 2분의 1 mv 제곱, 이때 속도는 이제 v라고 할게. 그냥 일반적으로 v라고 그러면은 2분의 1 KA의 제곱의 2배만큼이 전체 에너지였어. 그지? 그래 안 그래? 거기서 이제 뭐 해주면 돼? 빼주면 되지. 2분의 1 A만큼 빼줘버리면 돼, 그 에너지를.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K의 2분의 A의 제곱만큼 빼줘버리면 되지 않겠나. 이것도 이제 2배니까 곱하기 2 해줘야 되겠지. 요거 계산하시면 돼요. 이게 아까 전체 에너지였고, 이거는 이제 2분의 1 A만큼, 그지? 내려놨을 때 발생된 에너지가 이 2개를 빼버리면 그 남는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에 해당될 테니까, 그지? 그렇게 해가지고 이 문제를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이랑 87%까지 해봤는데 뒤에 있는 건 안 풀어도 돼요. 뒤에 있는 건 안 풀어도 되고, 대신 앞에 있는 것 중에서 아까 내가 빼라고 하는 것 빼고는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한번 연습 한번 해보십시오. 알겠죠? 뒤에 이제 쉬운 것밖에 안 남았으니까. 어려운 건 다 했고 이상한 문제들은 다 해결한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한번 해보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